후 김경주 씨가 부른 죽창가는 대학 노래패를 통해 전국으로 확산돼 나갔다. 광주학살 정권의 가슴을 향해 꽃이 되고 들불이 되고 죽창이 되자는 김남주의 외침은 80년대 중반을 넘어서면서 거대한 물결로 넘실거렸다. 김남주에게 허락된 공간은 0.7평의 감옥이 전부였지만 그렇게 그는 옥중에서 노래하는 전사로 80년대의 한가운데 우뚝 서 있었다. 광주 항쟁이 좌절되고 나서 다 사람들이 다 이렇게 재야 있는 사람들이나 또는 그 현장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나 다 마지막에 어떤 좌절감에 휩싸여 있었는데, 투혼이 아직 죽지 않았구나 봐야지. 그리고, 지금, 영호의 몸이 되어 있으면서도, 자기가 처음에 걸었던 길을 계속 가고 있구나 하는 그런 감격. 한치의 자율도 보장되지 않는 탄압의 가장 극단적인 공간. 그러나 김남주 시인은 그 어떤 탄압도 자유로운 인간의 영혼은 결코 가둘 수 없음을 온몸으로 증명해냈다. 김남주의 시가 세상에 알려지면서 남몰래 피인을 구해다주는 교도관도 생겼다. 이때부터 김남주는 은박지 대신 화장지로 쓰라고 준 갱지에 시를 쓰기 시작한다. 조금만 힘을 줘도 찢어져 버리는 갱지. 하지만 그것마저 구하기가 힘들어 깨알 같은 글씨로 시를 써내려갔다. 김남주가 감옥에서 화장지에 써낸 시는 시집 2권을 낼 수 있는 분량에 달했다. 박광숙 씨가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는 파일들. 이 파일 안엔 당시 감옥에서 김남주가 비밀리에 써서 세상으로 내보냈던 그의 시들이 들어있다. 이게 그 종이거든요. 그래서 이 종이는 그때는 이렇게 지금은 화장실 그 두루마리 휘지를 주겠지만 그때는 이런 게 이제 똥종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주면 많이 안 주기 때문에 이거를 아껴 썼다가 이거를 이제 시를 쓰고 싶을 때 시를 막 써야겠다 할 때 이런 것들을 두고서 이제 여기다 시를 쓰는 거죠. 그래서 그때 이런 종이에다가 많은 시를 이렇게 적어서 보냈어요. 여기 그런 시가 있네요. 사실이 그랬지 않았느냐 친구야. 1980년 5월의 영웅들이 민족해방의 나무로 일어섰을 때 내국의 군인들이 도끼로 와서 총칼로 와서 그 나무를 찍어내고 벌집처럼 구멍을 내지 않았느냐. 김남주의 옥중시를 세상에 내보내는 통로 역할을 한 사람은 홍은표 씨였다. 교도관 시절부터 소설가를 꿈꾸던 홍 씨는 김남주와 가깝게 지냈고 그의 부탁을 받아 옥중시를 빼내주었던 것이다. 근무할 때 그 전달을 받아가지고 가지고 나오면 그 다음날 아침에 나오자마자 그 고속버스를 타요. 이제 전화를 하고 박광수 선생님한테 전화를 해놓고 나와서 공중전에 전화하고 박광수 선생님한테 가가지고 어디서 만나자 해가지고 약속을 보통 그 터미널에서 많이 만났었어요. 터미널 다방에서 고속버스 터미널 다방에서 거기서 전해주고 이제 내려오죠. 이제 내리면 안 되겠더라고요. 이제 자주 왔다 갔다 하니까, 자주 만나니까. 그게 이제 박광수 씨, 만약에 뭔 일이 생기면은, 우리 이렇게 합시다라고 얘기해가지고 내가, 원고지 내가 소설 썼던 거, 습작했던 것을 박광수 선생님한테 주면서, 만약에 무슨 일이 있으면은, 혹시 우리 집에 무슨 일이 있어, 왜 만났냐라고 얘기하면은, 내가 이 원고 좀 어떻게 해서 등단할 수 있도록 좀 부탁하더라. 라고 입을 맞춥시다.
김남주의 옥종씨가 세상에 나돈다는 소문이 돌자 감시는 더욱 강화됐다. 교도소 보안과장까지 나서서 김남주를 추궁하고 그의 가족을 불러 대질 신문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언제 발각될지 모르는 위험한 상황. 그러나 김남주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처참하게 죽어간 광주 영령들을 위해서, 또 밖에서 싸우고 있는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시를 쓰는 것밖에 없었다. 그것은 너무도 순수했기에 현실을 외면할 수 없는 시인 김남주의 양심이기도 했다. 시가 사람들이 하여튼 수수하는 사람들의 책 속이든지 보따리든지 하여튼 쓴 사람도 목숨을 걸고 썼다고 하겠지만 가져 나온 사람도 그걸 목숨을 걸고 은폐 아주 교묘하게 숨겨가지고 어떻게 들켰다면 다시 잡혀 들어가거든요. 다시 잡혀 들어가야 되고 막 가서 고통을 당해야 되니까 엄청난 공포 속에서 가져 나오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걸 가져 나와서는 저한테 거의 다 죽어가는 목소리로 저 좀 만나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만나서 저도 또 그 전화를 받으면 정말 굉장히 두려운 마음에 떨리는 마음으로 나가거든요. 김남주의 옥중시가 양지로 나온 것은 1987년. 비로소 시집으로 엮여져 나온 것이다. 이후 그의 시는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이정표가 된다. 선생님의 시를 읽으면서 제가 눈물을 흘리고 그랬던 것은 다른 무엇보다 왜 이게 우리 노동자들의 이야기인데, 나의 이야기인데, 그리고 내가 오늘까지 지금 같이 일하고 있는 늙은 노동자들이 스스로 해야 되는 이야기인데, 왜 이런 이야기를 어떤 사람이 자기의 어떤 삶을 버려가면서까지 대신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가, 그런 어떤 부끄러움, 이런 거에서 눈물을 많이 흘렸던 것 같습니다. 김남주가 세상으로 돌아온 것은 1988년 12월. 전주교도소로 이감돼 있다가 형 집행정지로 풀려나온 것이다. 만민전 사건으로 투옥된 후 9년 3개월. 시인 김남주는 더 이상 청년이 아니었다. 시인은 해방 전사와 동호회입니다. 착취와 억압이 있는 곳에 시인은 항시 있어야 하고 저 또한 있을 생각입니다. 반백의 머리, 골 깊은 주름살. 그러나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살아있었다. 추록한 이듬해 김남주는 그동안 옥바라지를 해온 박광숙과 결혼도 하고 아들도 낳았다. 10년 만에 누려보는 자유로운 삶. 그러나 그것도 잠시. 석방된 지 5년 만에 김남주는 최장암 선고를 받는다. 빛거울 단식원에서 그 노을이 이렇게 비끼는 오후였는데 2층에서 내가 털장을 끼고 1층을 이렇게 계단을 타고 내려오면서 물었어요. 형, 옛날에 형이 그랬잖아. 그 죽는 것은 그렇게 한 번 죽는 거라고. 형이 말씀하시는 게, 야, 죽음이 무섭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냐. 딱 그 말씀 하시더라고. 그래서, 이분도 인간이구나 하는 생각을 했죠. 죽음 앞에